네, 맞짱 토크 시즌 3 종목 대 종목 코너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한 분이 교체가 되셨는데요. 오지영 팀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개인적인 사정이죠. 네,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가 다시 또 모셨는데 한 분이 바뀌셨습니다. 기존에 나오셨던 JTR 인베스트먼트의 박소연 팀장 들어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SK증권 강남 PIB 센터의 이상규 차장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상규 차장께서는 이제 처음 맞짱 토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나오시게 됐는데 어떤 쪽이 강점이신지 짧게 본인 소개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상규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그냥 시청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주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된답니다. 눈높이를 좀 맞춰서 실제적으로 뭐 헛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좀 피부에 와닿는 내용을 쉽게 이야기해드리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정리를 잠깐 좀 해보고 가는데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늘도 방향은 없고 그냥 아침에 반등 시도가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장중에 지금 코스피는 마이너스. 그러면 5거래일 연속 하락이란 말이죠. 박소연 팀장님, 5일 연속 하락. 반등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오늘 아마 장중 내내 많이들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외국인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겠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불거진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런 불확실성들이 제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요. 따라서 기관들의 오늘 매수세가 조금 있습니다만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 시장을 하단 지지력을 좀 방어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조금 그 하반 경직성을 강화하는데 어느 정도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좀 박스권의 혼조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강화된 시장 속에서는 아무래도 실적이 호전된다거나 업황이 개선된다거나 이러한 징조가 강한 쪽으로 우선은 매수세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매에 업종별, 종목별로 접근을 하시되 IT 부품주라든가 실적 호조세가 개선이 되는 쪽이 되겠죠. 또 연말 랠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중국 지도부의 교체에 따른 중국 시장 기대감 있습니다. 내수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 쪽에 분할로 접근 관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상규 차장께 여쭤봅니다. 이 알고 있는 악재,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는 박소연 팀장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되는 것은 악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 알고 있는 악재는 유로존 리스크와 미국의 재정 절벽, 워낙 자주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알고 있는 악재를 계속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딛고 일어서야 되는지 추세 점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미국 시장이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상승폭을 키우다가 이제 재정 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또 재정 절벽 이슈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차 불거지면서 시장은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또한 상승 동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올 하반기 내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미국의 재정 절벽과 그리스 구제금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유동성 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요. 큰 폭으로 매수를 늘렸던 유럽계들은 매수를 줄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던 미국계들은 매도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121선을 하회하면서 추세의 변화를 예고하였는데요. 또 이번 주에도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든지 또 그리스 문제와 같은 대외 변수들이 단기간에 제거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리스 문제는 이제 어제 단기 국채 발행 성공으로 인해서 16일 디폴트 우려감이 해소되었고 또 그리스 문제와 재정 절벽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한 제거되진 않더라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시기적으로 이제 연말의 소비 시즌 효과와
뭐 소비 시즌 효과를 통해서 시장의 반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 관련된 유럽의 상황과 또 재정 절벽 협상을 앞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하시면서 장을 대처하시면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현실은 현실이고 하지만 연말에 변수에 따라서는 또 한 방이 있다. 한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반전의 계기도 분명히 있다. 연말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뭐 지나고 보면 알겠죠. 일단 오늘 맞짱 토크 시즌 3 종목 대 종목이니까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펼쳐주실지 종목 대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오늘의 종목 대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와 상보라는 기업. 네, 두 종목 다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익숙한 기업들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 박서연 팀장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시황에 대한 얘기를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서도 이렇게 좀 뭔가 좀 개운치 않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시장에서는 확실한 무언가를 그래도 기대감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 기대감 쪽으로 분할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실적 호조세를 보셔야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많이들 아주 성장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느 정도의 좀 조정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다른 쪽에 그 새로운 뭐 테마들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다소 조금은 많은 분들의 이제 그 회자에서 조금 멀어진 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한 번쯤 그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그리고 내년을 기대를 하면서 또 중국 시장의 내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죠.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미 시장을 그 구축을 해 놓은 업체들 외에 지금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또 다른 거래선을 확보하고 매출을 올리기까지는 상당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느 그 업종을 막론하고서요. 그래서 이미 그 시장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는 시장 석권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제 거래선이라든가 또 업력이라든가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한 주목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하는 견해입니다. 예. 네. 오스템 임플란트 뭐 주가 흐름은 완만하긴 합니다만 꾸준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네. 성장성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상보입니다. 상보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차례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줬던 기업이거든요. 주목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내용이 있다는 건데 이상규 차장이 보시는 상보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까? 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상보라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제 첫 시간이라서 시청자분들께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은 회사를 탐방을 다녀봤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상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회사 이름이 좀 수더분하고 친근하죠. 네. 서울 사무소가 여기 양평동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근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 보셔가지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주식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설명도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본 내용 얘기해 주시죠. 네. 상보는 어떻게 뭐가 매력입니까? 뭐 예. 익숙한 거는 복합 네. 필름. 예. 거기에 뭐 이 ITO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적인 그 자극을 받는, 네. 제가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ITO 필름을 대체하는 CNT라고 하는, 거기까지도 이제 대충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예.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일단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일단 상보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상보는 간단히 말해서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디스플레이 필름, 차량 및 건축용 윈도우 필름, 또 미디어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필름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필름인데요. 이 필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에 세계 최초로 LG 디스플레이와 합작하여서 신복합 시트 이 필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디스플레이 필름에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제 여러 가지 시트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프리즘 시트와 보호 시트를 합쳐서
보시면은 보호 시트와 프리즘 시트를 합쳐서 예, 복합 시트를 개발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중에 이제 TV를 예를 든다면은 요즘은 얇은 TV가 대세잖아요. 예, 필름이 두꺼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복합 시트를 개발해서 제품 슬림화에 성공했습니다. 또 이제 이뿐만이 아니고 휘도, 또 요즘에는 화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슬림화한다고 해서 화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 화질도 예전에 일반 필름보다 10%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자, 슬림화와 화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 상보의 필름, 복합적인 필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답니까? 예. 네. 다음에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복합 시트 필름. 뭐, 이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엔 좀 어렵고,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필름이나 그 글래스나 얇은 유리가 됐던 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터치가 대세 아니겠습니까? 네. 찍어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터치가 되려면 아까 투명 전극 물질, 네. ITO라고 하는 네. 게 대세인데, 대세가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 거의 뭐 독과점이고, 예. 그 필름을 사다가 이제 뭐 우리나라 업체들이 쓰기도 하고, 예. 중국의 시장 가면 뭐 짝퉁, 이른바, 그런 것도 뭐 맞대기로 판다고 하는데, 네. 이 ITO를 대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상보가 하고 있는 CNT, 예. 얘기가 굉장히 오래 나왔어요. 그죠? 예. CNT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아, 네. 예. 좀 다음 이따. 이쪽으로 갔다 갈까요? 예. 좋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로 가보죠. 네. 자, 이 임플란트, 물론, 사람이 오복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아 건강. 네네. 저도 별로 치아가 좋지는 않은데, 임플란트가 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네. 주가가 또 반영을 했고요. 그렇죠. 복지 문제라든지. 예. 이게 중국으로 이제 갈 수 있을까요? 이미 가 있고요. 지금부터의 이제 문제는 얼마나 더 이 확장성에 가속화를 붙이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임플란트 이 회사의 이제 그 성장성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전체 시장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잠깐 이제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간략히 해드리면 2012년 매출액, 올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는 약 2,400억 원, 세계적으로는 그 임플란트 시장 규모가 3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시장 여건이라는 것이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임플란트라는 것이 보급이 됐는데요. 어떤 업종이나 업황이나 마찬가지로 선두 기업이 생기고 그 시장성이 커지게 되면 이제 저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구간 동안은 수익성이 상당히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한계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규모 면에서 있을 거고요.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제2의 성장 동력은 국내 본사 이제 26개 판매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법인을 늘려가는 것으로 그 이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갔는데요. 19개 지역의 생산과 판매 법인을 가지고 있고요. 미주, 유럽, 아시아, 중국 지역 포함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시장 점유율 약 38%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약 40% 1위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네. 자, 다시 이상규 차장께 갑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라 좀 긴장이 많이 되죠. 예, 생방송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대충의 내용은 뭐 이상규 차장의 그 진정성은 전달이 됐는데, 자, 이제 숫자를 좀 봐야 되겠죠. 상보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이상규 차장이 보고 있는 매매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요것만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이 상보라는 회사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이 7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 LG 디스플레이 예. 쪽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제품 슬림화와 이제 대형화. 예, 대형화, 또 화질,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상보 제품이 알려지면서 샤프와 같은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중국 업체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중국 사람들이 40인치 이상 대형 TV를 선호해서 중국 업체들도 이제 불량률이 적은 화질도 좋고 또 슬림한 상보의 제품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TV가 고급화, 대형화된다면 이제 점점 상보의 이익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설비를 증설을 했고요. 공장이 이제 9월에 완공되어서 10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풀 가동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좌측에 보시는 게 이제 매출이고 우측에 보시는 게 영업이익인데 보시면은 이제 보라색 부분이 디스플레이 분야 매출입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 디스플레이 분야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아까 전에 다른 이제 디스플레이 매출 분야가 아니고 초록색 부분이 윈도우 부분 매출인데 이 윈도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요즘 대형 건물에서는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서 열 효율을 증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또 보안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그 중에 하나가 적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 분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1915억 원, 영업이익이 168억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2년 기대치에 거의 근접한, 그러니까 기대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연간 기준으로 2012년도 예상은 아직 추정이 안 되네. 2012년도 예상이 2,300억이었는데 예. 3분기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1,900억. 이미 1,900억이 넘어섰습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168억이면은 예. 연말에는 대략 200억은 무난히 넘겠군요. 200억 원은 무난히 넘습니다. 그러면은 200억. 그러면 뭐 법인세 제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당기 순이익을 한 180억 잡고 예. 현재 자본금이 67억이니까 자본금이 한 3배는 그래도 버는군요. 그렇죠. 네, 그럼 EPS가 현재 1,500원. 예. 주가 14,000원. 예. 네, 퍼는 10배 미만. 예. 제가 다 정리해.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맞냐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저 앵커님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그러네.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없고요. 저도 예. 잘 모릅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네. 이상희 차장이 준 거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예, 투자자분들도 요즘은 이렇게도 많이 보시거든요. 예, 예. 순이익과 자본금 네. 계산해 보시면은 네. 주당 순이익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현재 주가를 비교했을 때 대충 이건 좀 아직 싸구나. 예.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더 이제 준비하신 자료가 많은데 시간은 또 정해져 있고 박소연 팀장의 얘기 또 들어봐야 되니까 박소연 팀장의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제 마무리 좀 지어보죠. 네, 전체적인 이제 시장 기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제 제품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치과용 임플란트 70%가 넘겠고요. 뭐 그밖에 기자재라든가 교육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시장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차트 통해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중국 시장의 프리미엄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냥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판매 네트워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교육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치과 의사들에게 임플란트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교육 체험을 하게 하고 그 교육 체험 이후에 이제 그 사용 경험에 대한 체험이 있었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감을 통해서 이후에 제품 구매로 연결되는 조금은 시간은 걸립니다만 한 번의 가 이제 형성이 되면 아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래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좀 쉽게 무너뜨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평균 지금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요. 따라서 앞으로 지금 실적 관련해서 또 그 단기적인 조정 부분에서 조금 주춤함이 있었습니다만 차트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고 매매 전략까지 마무리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7년 이후에 급성장을 했던 이 회사가 2008년 이후에 이제 군소업체들, 가격 경쟁력, 저가용 회사들과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다소 하락했던 부분들이 월간 차트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각도가 조금 이제 무뎌지면서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2분기 때 워낙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요. 3분기에도 성장을 했습니다만 다소 성장세가 조금 주춤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었죠.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4분기 이후에 다시 한번 중국 시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 없어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10%에서 12%까지는 무난한 상승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35,000원 그리고 아래쪽의 지지선은 28,500원까지 설정을 해두시고 중기적인 또 성장성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와 그다음에 상보 두 익숙한 기업이지만 또 성장성의 키워드를 맞춰서 두 분의 전문가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창 토크 시즌3 JTR 인베스트의 박소연 팀장과 SK증권 강남 PIB 센터의 이상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